자, 한편에서는 그제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인 태도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 중인데요. 그런 피고인인데 당당함을 넘어서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저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요. 저는 여기서 어느 편을 들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도 12월 김성애라든가 뭐 박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사진 찍어서 직접 이화영 부지사님한테도 보내드렸고 그러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보여준 태도. 자, 구자룡 변호사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런 말도 했어요. 국회의원들 앞에 이제 놓고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누군가가 대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태도 같아요. 민주당에서 부른 게 이화영 부지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도록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저 자리는 피고인으로 왔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 정치행위하러 왔다. 네.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게 지금 자신의 9년 6개월 떨어진 사건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은 1심에서도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배척이 됐어요. 네. 불법적인 무슨 수사가 있다거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거나 이런 주장들 다 했었는데 법원 입장에선 그거 다 말이 안 된다고 배척하고 9년 6개월은 중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입장을 취한다. 민주당의 정치행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절대 안 된다. 범죄 후의 정황에 반성하는 태도도 필요한데 저거는 본인의 형량을 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박 의원님, 이제 그제 있었던 법사위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 말이죠. 팩트나 법리에 따른 그런 토론을 벌였다 하면은 뭐 무방하겠으나 때로는 힘내시라는 이런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정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격려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어떤 뭐 다독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전해지는 것 자체는 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네. 결국에 어떤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방식이나 뭐 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특히 어떤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또는 뭐 진술을 조작했던 정황들 네. 제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실제로 뭐 이 자리에서 뭐 화제가 됐던 녹취록 외에도 이제 몇 달 전이나 몇 주 전에 나왔던 뭐 여러 언론사들의 단독 보도를 보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뭐 일기라고 할까요? 네. 이제 감옥에 썼던 그런 일기들을 뭐 보면 비망록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도 명칭으로 있더군요. 불리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 네. 거기 이제 박상현 검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박상현 검사의 구체적인 말들, 뭐 예를 들면 진술에 좀 협조적으로 해서 얼른 끝내고 뭐 파티를 하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김성태나 쌍방울 관계자들 봐라 협조하고 나니까 줄줄이 지금 풀려나지 않느냐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박상현 검사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격려를 하는 듯한 모양새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검찰의 어떤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네.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네.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네. 뭐 기자회견 등등에 이제 뭐해서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하면 네. 그런 건 생중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저분은 1심에서 이미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에서
혼자 사실상 저렇게 떠들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는 아까 이화영 저분의 이제 태도를 보면서 네. 저분이 막 180도로 태도가 바뀌는 분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했다고 했다가 또 진술 바꾸는 분이잖아요. 네. 저런 식의 태도가 아마 다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분은 의뢰인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화영 청문회가 된 그날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했던 것을 보고했느냐, 이런 여부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부인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이 전 지사에게 이 부분을 추궁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자백한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설주환 이하인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자, 진술조서가 있으면 진술조서에는 이제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입회를 한 변호인들도 이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서명을 하셨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5월 제가 입회를 시작한 것은 제가 기록을 저도 찾아봤더니 네. 제가 3월 초에 접견을 한번 3월 달에 2번 접견했습니다. 네. 3월 초에 한 번 하고 3월 말 정도에 한번 접견을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접견을 했었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조사 입회에 들어간 것은 4월 2일부터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주 1, 2회 정도 해서 거의 5월 달에는 주 2, 3회 정도가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6월 11일까지, 10일까지 제가 조사를 입회했었고 6월 12일부터는 제가 조사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화영 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뒤에 조서가 변경된 진술에 의한 조서가 완성된 것은 6월 29일 정도로 지금 이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가 한번 작성이 됐다가 서명까지 했는데 네. 그게 다시 작성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다시 작성된 게 아니라 별도의 조서가. 그 전에는 부인하는 진술하다가 이제 인정 취지, 예.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했었다라는 진술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5월 말부터였습니다. 네. 5월 중순 이후부터였는데 예. 그때 제가 초창기 진술 조서에 아마 참여를 제가 했었었고, 이제 제가 나온 뒤로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아마 이한희 변호사가 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본인이 보고를 했고, 네. 어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진술 조서에 제가 입회를 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서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 진술 조서가 작성됐던 당시에 네. 검찰로부터 회유나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유와 압박을, 이게 또 약간은 주관적인 개념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은 검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본인이 원래 거짓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압박이었다고 압박이었겠죠. 네. 뭐 그런 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보고 봤던 것들, 그다음에 들었던 것들 를 경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뭐 지금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그러한 회유나 압박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저는 못 봤습니다라는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제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끊임없이 회유를 했다, 압박을 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2022년 말에는 뇌물 사건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네. 그때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네. 쌍방울 사건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네. 해외 도피 중이었던 김성태가 체포돼서 귀국된 이후에 네. 사건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 대북 송금 사건,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성태나 방용철 등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 쪽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시점부터 이화영 부지사
주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라든가 아들, 뭐 측근 샅샅이 뒤지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또 구속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이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과정 죄송합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진술 모의 6월에 가서 이루어졌다는 이 시점에서 내용을 보면 실제 진술 조서가 작성되는데 작성된 조서는 19회 정도인데 네. 나머지 100번이 넘는 조사의 내용은 이 검찰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담을 했다는 조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록도 없고 그리고 엊그저께 그 청문회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출입 기록을 따져보면 실제 김성태, 방용철 또 이화영이 같은 날 같은 일시에 들어가고 나갔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일부 검찰이 제출한 기록 중에 나온 겁니다. 그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요?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맞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제출됐을 때는 실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 네.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십 차례 진술 조작 모의가 있었고 그런 뭐 만남이 거기 1313호 검사실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일부 번복한 데는 이런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장기 중형에 대한 부담, 주변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데요, 조 정황이- 변호사님 말씀 중에요. 이제 그 검찰의 회유와 압박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그게 불법적인 행위구나 이렇게 이제 금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압박 아닙니까? 검찰이 어떻게 피고인을 상대로 압박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압박이라는 게 이제 실제 없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내가 내 형을 감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얘기하는 쪽에 부합하는 취지로 얘기를 해줘야만 내가 유리하고 형에서 좀 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압박이 되는 측면에서의 것이다. 압박을 그리고요, 얘기하는 거죠.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24시간 고함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얘기도 하게 되는데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 그게 곧 회유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렇지도 않다. 예. 실제 조사에서는 검찰이 그걸 압박을 하거나 회유하는 취지로 질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취지의 내용을 실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술을 유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시를 할 때 그럴 때 회유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화영 부지사 주장에 의하면 실제 이 본인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10년 이상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취지에 맞게 하라는 이런 식의 어떤 이 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취지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제 그거를 검사가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오히 말하는 진술 모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김성태를 통해서 듣는 얘기를 통해서 검찰이 내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유리하게 이 사건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일부 범죄 혐의 사실에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받는 거죠. 이건 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